저는 32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예비 신부였어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년 봄을 계획으로 상견례까지 다 마쳤는데 너무 열받는 일이 생겨버려서 이젠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린 상황이라서 그래요. 아무리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결혼은 양가 집안이 양보하고 맞춰가야 한다지만 어떻게 해도 이렇게까지 나랑 안 맞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로 제가 32이면 아무것도 모를 만큼 어린 나이도 아니고 사실 제가 대학도 안 가고 20살부터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눈치도 빼꼼이고 알 건 다 아는 나이입니다. 결혼 준비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저보다 1살 어리고 정말 다른 이유보다 착하다는 거 하나 보고 하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참고 진행하려 했는데 이대로 계속 하다가는 제가 제 승질 못 이기고 폭발할 것 같아서 전부 없던 일로 해버렸죠. 평소에 저를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은 너 성격대로 하다가는 평생 결혼 못할 거라며 적당히 참고 넘어가라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결혼 엎어버린 걸 하나도 후회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끝까지 참고 결혼을 하는 것이 정답이었는지 한번 인생 선배님들께 물어보고 싶어서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본격적인 파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어릴 때부터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셀 수도 없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대학 갈 생각은 진작에 포기했고 방학이나 주말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졸업할 때 모아둔 돈 1,500을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고 당시 이태원, 건대, 홍대 등지에 있는 가장 장사 잘 되는 가게에서 몇 달씩 일을 했습니다. 정말 돈 벌고 싶었고 대박 나는 가게를 차리고 싶어서 잘 되는 가게가 왜 잘 되는 건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2년을 남의 가게에서 일하며 떠돌이로 살다가 당시 대학로 해화동 언덕배기 주택가 많은 곳에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위치는 좋지 않았지만 진짜 잘 될 자신 있었어요. 월급 많이 주고 꽃미남 알바도 뽑고 당시에 유행하는 음식들도 카피해서 팔았는데 결과는 1년 만에 가진 돈 다 까먹고 빚만 2천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다시 남의 밑에서 2년 일하면서 빚도 다 갚고 처음부터 공부했어요. 아마 그때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도 안 자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보통 오전 10시부터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하면 그때 다시 술집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일했고 토요일에는 3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렇게 퇴근하고 나서도 집으로 안 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클럽에 가거나 포장마차,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왜 여긴 사람이 많고 장사가 잘 되는지 그것만 죽어라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26에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이태원 한복판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진짜 부모님 돈까지 억대로 끌어다 쓰면서 이거 안 되면 가게와 함께 내 인생도 끝이라는 생각으로 1년 내내 명절에도 안 쉬고 가게 문 열고 영업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는 주점이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은 아침 11시에 오픈해서 점심 장사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월세가 너무 비싸서 나 자는 시간 줄여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장소가 이태원이라 그런지 낮술 먹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가게가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알바와 직원을 거의 매일 면접 보고 새로 뽑아도 모자랄 정도로 가게가 미어 터졌습니다. 건물 2층을 통으로 임대해서 위로 확장하고 500m 안에 2호점 가게도 새로 내고 진짜 너무 정신없어서 그때는 하루가 48시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주방에 일할 사람이 모자라서 부모님 하시던 가게를 접고 저희 가게로 불러서 주방을 맡겨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진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나갈 때는 월 매출이 3억 이상씩 나왔었고 2호점과 다 합치면 5억을 찍은 적도 많아요. 물론 단순 포스기 매출 기준이고 이것저것 떼고 남는 순수익은 저거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몇 년 동안 남들 다 가는 휴가 한번 가본 적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건 2년 전에 전염병이 터지면서 시작이었죠. 저 같은 술집은 영업 제한이 정말 치명적인 일이었고 그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2호점과 1호점 2층 매장을 빠르게 정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초반에 그렇게 접어버린 것이
신의 한 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 생각하며 미련 남고 끝까지 쥐고 있었으면 진짜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몰라요. 매일 새벽 3, 4시까지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9시에 문 닫고 집에 가라고 하니 진짜 사람이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바쁠 때는 몸에 아픈 곳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한가해지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그렇게 몸을 혹사하고 살다가는 40을 못 넘길지도 모른다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부로 바로 미련 없이 마지막 남은 1호점마저 남의 손에 넘겨버리고 집에서 쉬면서 잘 먹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돈은 정말 그 몇 년 동안 원 없이 벌었던 것 같아요. 벌 줄만 알았지 관리를 전혀 할 줄 몰라서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다 맡겼었고 부모님이 처음에 빌려주셨던 1억 5천은 거의 10배는 쳐서 갚았을 거예요. 그 사이에 부모님이 제 앞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2채 그리고 저희 고향인 경기도에 작은 3층짜리 꼬마 건물 하나를 매입해 놓으셨어요. 대출이 좀 있긴 한데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 여기까지가 제 나이 32살 동안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작년 초에 마지막 하나 남은 가게까지 전부 넘기고 나서 정말 푹 쉬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출근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니 너무 불안하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는 이 다음에 뭘 해야 할지 고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가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시간이 지나니 점점 백수 생활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놀러 다니기도 하고 각종 모임들도 많이 다니면서 20대 때 못 해봤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모임에서 1살 연하의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착하고 성실한 모습이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만나고 친구처럼 지내다가 석 달 만에 사귀게 되어 올봄에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제 나이도 적지 않고 이젠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모든 머리 아픈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집안의 외동 아들이고 상대방 집안 상황은 평범한 편입니다. 그쪽 부모님들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지만 경제적으로 큰 여유는 없어 보였어요. 남자친구가 아직 독립 못하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고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드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먼저 그 정도는 달라 말씀하셨다 하고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도 밖에서 자취하며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100만 원은 우습게 나갈 것 같아서 그냥 본가에서 지내는 중이랍니다. 남친 월급이 300 조금 넘게 버는데 부모님한테 100만 원 주고 본인 용돈 쓰고 이래저래 고정비 지출하고 나면 적금 80만 원 넣는 것도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남자친구 나이 31인데 지금까지 모아둔 돈 3천이 전부고 결혼할 때 집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 그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장 우리가 결혼하면 들어가서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시댁 도움 바랄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고 오히려 몇 년 후에 시아버님 은퇴하시면 그 뒤로는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할 판이었지만 그것도 상식적인 수준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 생활비에 대해서 걱정했었고 저는 지금 드리고 있는 대로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은 쉬고 있지만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만 있을 것도 아니고 지금은 전염병 상황도 다 끝났으니 다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결혼하면 바로 아이부터 가질 생각이었는데 1년 정도 제가 아이 보다가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에게 아이 맡기고 저는 나와서 일을 하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시댁에 아이 봐주시는 대가로 용돈이랑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은퇴하시고 난 뒤에도 시댁 생활비 해결되고 저는 저대로 아이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서로 좋은 일이라 생각했죠. 결혼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면서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집 계약이 내년 6월 만기라서 그때 맞춰서 시골리기로 결정했어요. 혼수도 제가 다 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가 하고 싶다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도 걔네 부모님에게 드리고 있던 생활비 100만 원은 그대로 드리고 제가 나중에 아이 맡기고 나면 그때 아이 봐주는 비용은 따로 더 드리려고 했어요. 제 나이가 32이지만 결혼하면 33, 바로 아이 가진다고 해도
엄마가 되는 나이가 34, 5입니다. 더 뒤로 미루기도 힘든 나이고 저는 저대로 부담이에요. 남자친구도 제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었고 사실 그쪽 입장에서 싫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겠죠. 신혼집으로는 예전에 사둔 노원의 아파트에서 시작할 건데 그때 샀을 때 가격으로는 6억이 좀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집값이 훌쩍 올라서 10억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오래된 낡은 아파트인데도 왜 이렇게 올라버렸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의정부에 사시는 시댁이랑도 비교적 가깝고 나중에 아이를 낳고 학교 보내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신혼생활 시작하기엔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었고 이대로 진행하면 결혼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양가 부모님 상견례 끝나고 난 뒤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제가 2년째 집에서 놀고 먹고 있다는 걸 트집을 잡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결혼할 때 너가 집을 해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에 어떻게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이 가능하겠니? 살림하는 사람 요즘에는 필요 없어. 너도 나가서 맞벌이를 해야지. 남자친구 집에서 밥을 먹다가 걔네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만약 이번 전염병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겠죠. 상황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고 저는 엎어진 김에 좀 쉬다 갈 생각으로 운동도 하면서 건강 회복하고 다음 사업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말을 저렇게 하시니까 너무 기분 나빴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전부 제가 번 돈이에요. 남들 놀 때 하루도 안 쉬고 죽어라 이래서 이 정도 벌었으면 좀 쉬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저도 결혼하고 나서 놀고 먹을 생각 없고 조만간 다시 일 시작할 생각입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뿐인데 그쪽 부모님들 눈에는 제가 건방지고 싸가지 없게 보였나 봐요. 지금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눈 시퍼렇게 뜨고 말 대답하는 거야? 그냥 알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너가 집 가져온다고 유세 떨어? 너보다 2배는 나이가 많은 나도 매일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잔소리도 못하니?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자기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꼴보기 싫다 이거였어요. 사실 남편 월급에서 걔네 부모 용돈 100만 원 주고 나면 200만 원 정도 남는데 그 돈으로 제가 놀아봐야 뭘 얼마나 대단하게 놀겠습니까? 어차피 일을 안 해도 월세 수입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래저래 지금까지 벌어둔 돈 쓰면서 앞으로 몇 년은 충분히 더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아이 낳고 나면 나가서 일한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도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슬슬 짜증이 나고 내가 뭘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돈 많고 신혼집까지 사서 온다고 하면 2팔 들고 환영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체 뭐가 불만인지 매달 따박따박 생활비 100만 원씩 주고 있던 아들을 뺏기는 기분이 들어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제 나이가 1살 더 많아서 불만이신 건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누구 편을 들지도 못하고 저와 지네 엄마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럴 때 확실하게 나서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래서 연하는 연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결혼이고 뭐고 저도 눈앞에 아줌마한테 지기 싫어서 유치한 말싸움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번 돈만 해도 웬만한 사람 평생 직장 생활하며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줌마는 밤새 술 장사해서 돈 번 게 무슨 자랑이냐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대학까지 나와서 알아주는 직장 다니고 있고 저는 기껏 고등학교 졸업해서 술 장사로 돈 좀 만졌다고 같은 급이 아니랍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조건으로 밀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었어요. 진짜 20대 내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졸의 술 장사라는 말을 들으니 제 스스로 속에서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고 이런 집안에 시집가서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말싸움이고 뭐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나 같은 술 장사하는 사람 말고 당신 아들이랑 비슷하게 같이 맞벌이하는 며느리 얻으시라 이야기해놓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뒤늦게 뛰어나와서 저를 붙잡고 엄마가 괜히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상황이었죠. 마음에 있는 소리건 없는 소리건 나는 너희 엄마 같은 성격의 사람과는 절대 잘 지낼 수 없고 억지로 결혼한다고 해도
앞으로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게 될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헤어지고 너는 너한테 딱 맞는 좋은 여자 만나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그 상황을 봐도 제 남자친구가 본인 엄마를 이겨줄 수 없을 것 같았고, 저도 제가 뭐가 모자라서 그딴 집안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겠어요? 기껏해야 아들한테 매달 받는 100만 원 끊길까? 벌벌 떠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제 앞에서 일을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눈치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원래 결혼 준비하다 보면 서로 기싸움도 하는 거고, 원래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좋은 말 해주는 법이 없다면서 저보고 참으라는데 왜 저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결혼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결혼하면 시부모 얼굴 맨날 보고 살 거 아니라지만 며느리가 집에서 놀고 먹는 꼬라지 눈꼴 시려서 뒤에서 계속 욕하고 있을 사람들이잖아요. 저를 완전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해주는 시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남자친구라도 중간에서 제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면 믿고 결혼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서 김이 확 새버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어요. 저도 슬슬 노는 게 지겨워서 빨리 새가게 차릴 준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